이번 시간에는 요즘 사주를 공부하고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도 가장 많이 들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관살 혼잡 사주입니다. 물론 그 위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제다신약이라든지 군비쟁제, 군겁쟁제, 식신재산, 상관경관 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여성한테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관살 혼잡, 즉 정관과 편관이 같이 두세 개 있을 때 그것을 혼잡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고 정말 관살 혼잡 사주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한번 오늘은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에 관살 혼잡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떤 분들은 좀 쉽게 해놓은 게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어렵게 해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이 사주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고 구성이 또 어떻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를 안 하시고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급적이면 사주에 관심이 있고 조금 또 공부를 해봤는데 조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구성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보는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하지만 일반인들이 보시기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편관이 무엇인지 정관이 무엇인지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관살 혼잡 사주인데 도대체 이 관살 혼잡은 정말로 나쁜 것인지 어떤 작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자, 관이라는 것은 정관을 나타낸다는 것은 잘 아시죠? 정관. 그리고 살이라는 것은 편관을 나타냅니다. 자, 정관과 편관, 물론 편제도 있고 정제도 있고 뭐 정인, 편인 뭐 이런 거 있지만 이 주로 정관과 편관이라는 것은 사주를 볼 때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사주가 연, 월, 일, 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일간,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을 극하는 게 정관이나 편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나를 이 극하는 일간이 모두 정관으로만 되어 있다든지 모두 편관으로만 되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것은 정편관이 있는 것을 같이 있다는 것을 관과 살이 혼잡이 되어 있다. 혼잡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섞여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자, 어떤 분들이 볼 때 난 한자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물론 사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자를 모른다고 해서 사주를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맹인들도 뭐 이렇게 해서 한자를 몰라도 이 한글 점자 뭐로 해서 다 공부해서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한자는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좋다. 자, 보면 여기 바로 옆에 정관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밑에 일지에 편관이 있고 또 월지에도 뭐 정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관과 편관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관과 살이 혼잡이 됐다. 그래서 관살 혼잡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살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 죽일 살,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두 가지로 쓰는데요. 이거 다 죽일 살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이자죠. 오른쪽에 있는 다 이 살이라는 것은 주로 편관을 나타내고 또 일곱 번째 상충이라 그래서 이 일곱 번째 해서 칠살로 표시도 합니다. 즉 일곱 번째가 충을 하는 것을 칠살로 표시를 하는데, 정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고 제어하는 거지만
정자가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편관 칠살보다는 좋은 의미에서 나를 제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요. 다만 이 하나하나의 뜻보다는 오늘은 이 정편관이 이렇게 사주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나쁘게 보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것은 남자이기 때문에 정관은 남편을 나타내고 편관은 애인이라든지 외간 남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정편관이 많으면 무조건 이 사람은 뭐 결혼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무조건 이혼한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남자가 이렇게 많아서 바람기가 있다든지, 이런 거로만 무조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주 공부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관, 편관 뭐 이렇게 있을 때 그거 글자 하나하나로만 의미를 파악하시면 사주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양오행의 조화인데, 특히 이 음양오행 조화가 중요한데, 이 오행의 생극제화, 첫 번째로 생극제화, 생하고 극하고 제합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상하고 극하고 어떻게 합의돼서 변화하는지, 이 생극제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어떻게 나를 생해주고 또 어떻게 나를 극하고 그게 또 다른 거하고 합의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생극제화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생극제화의 원리를 이해했으면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데, 그 주고받는 관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 그리고 형, 충, 파, 해 이렇게 나타냅니다. 즉 합이 왔을 때 어떻게 되고, 형이 왔을 때, 충이 왔을 때, 형이나 충이는 약간 좀 비슷한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파 깨지고 또 해 했을 때, 근데 이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 합의 기운이 온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합쳐져서 다른 기운으로 변한다는 것을 합이라고 하고요. 형이라는 것은 뭐 축술미 삼형살의 축술형살이라든지 술미형살이라든지 인사형살이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이 정관이나 편관이 지지 쪽에서 서로 부딪혀서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또 충은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처럼 서로 와서 부딪히고 깨졌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파라는 것은 뭐 자유파라든지,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술파 뭐 이런 것처럼 했을 때 어떻게 부서지고, 그 다음 해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주가 있는데 이 정관이 나를 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개수일에 태어났는데 옆에 월간에 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정관의 역할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토국수로 해서 극을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게 합의돼서 화의 기운으로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합이 화가 있고 합이 불화가 있습니다. 즉 화하기는 하는데 불화, 다른 거로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합돼서 다른 기운으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또 생극제화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또 깊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거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렇게 합의됐을 때 결론적으로 이 기운의 기운이 만약에 이 토의 기운으로서 개수를 극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밑에 이 사람한테 보면 여기에 만약에 개미일생이다. 그럼 개미일이고 만약에 무오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천간의 기운 정관이 합을 해서 일단 화의 기운으로 바뀐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지지도 또 오미 합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미토는 편관이고 이 무토는 정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관살 혼잡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이게 관살 혼잡 사주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관살 혼잡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오미는 합의
되긴 되지만 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사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옴이 완전한 합이 돼서 불의 기운으로 바뀌니까 수국 화의 기운이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재성의 기운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무게 합이 돼서 이 개수의 역할은 이때 온통 불바다로 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건 개수는 남아나지 않게 되고 이 편관과 정관은 합해가지고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관살 혼잡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편관이냐 정관이냐 또 정관이 또 있느냐 이 두세 개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관살 혼잡으로 봐서 이것만 보고, 특히 여성한테 당신은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결혼해도 이혼수가 생기게 되고, 실질적으로 당신은 이런 부분이니까 주위에 남자가 많으니까 이게 좀 바람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게 개수냐 간목이냐 아니면 뭐 금이냐 경금이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행이 목화 토금수가 있는데 양과 음과 이렇게 두 개씩 있기 때문에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10가지 목화 토금수 기운이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비록 정편관이 혼잡이 되고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진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볼게요. 여기 만약에 이제 무개인데 무월에 개미일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갑인 년생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목이라는 것은 간목은 이 무토로 봤을 때는 또한 편간의 기운이죠. 이게 왜냐면 목국토 하니까 더군다나 이 호랑이 띠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갑인의 기운은 이 무토를 얼마든지 제압하고 극할 수 있는, 무토의 입장에선 식신제살의 기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무토는 비록 정관이긴 하지만 또 극도 완전하게 안 되고요. 왜냐면 간목한테 극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무게합이 완전한 합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물론 밑에 인호, 사음이 합으로 보면 또 화의 기운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보면 이게 만약에 여기가 개사시다 시간이 이렇게 되면 또 복잡하게 됩니다. 이게 투합, 쟁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결론적으로 보면 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선 또 합으로 되고 여기는 합이 안 되고 이건 또 극당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때 정관의 역할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게 되면서 이때 이런 걸 보고서 생극 제가 말씀드렸죠. 극까지 당하기 때문에 파극되기 때문에 이 정관 자체에 편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또한 관살 혼잡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단지 이 나온 우리가 십성 십신의 역할 만세를 봤을 때 정관 따로 있고 편관 따로 있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것은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또한 합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게 갑인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갑인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무인이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원래는 이렇게 합이 무게합이 되고 이렇게도 무게합이 되고 이렇게도 무게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게 좀 가까이 있는 것은 합이 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합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개수가 되고 여기가 만약에 무토가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정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합이 되고 이거 이렇게 합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정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럼 관살 혼잡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중요한 얘기, 좀 어려운 얘기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 이 서로 오행이 어떻게 상생상극을 하고 생극재화가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지를 놓고 봤을 때 합이나 형충파해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형충파해는
형충이라는 것은 뭐 천간도 되고 지지도 됩니다. 갑경충, 을신충 뭐 이렇게 되고 갑기, 합토, 무게, 합화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다만 이러한 부분이 서로 어떤 식으로 섞여서 이게 작용을 하는지 이 서로의 관계를 잘 봐야지 글자의 만세력을 봤더니 무조건 정관과 편관이 혼잡이 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이건 관살 혼잡이니까 당신의 사주는 관살이 혼잡됐으니까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결혼을 2번 한다든지 이혼수가 있다든지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직업의 변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직업이 당신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게 따지면 뭐 긍정적으로 따지면 멀티플레이어로서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나쁜 쪽으로 보면 한 가지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관이라는 것은 특히 편관 같은 경우는 칠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제어하는 역할. 그러니까 차로 보면 엔진 출력이 좋은 것을 비견이나 인성으로 보고 나를 생하는 걸로 본다고 하면 이 정관이나 편관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정관이나 편관도 한두 개씩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편관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관사주라고 하는데 이 무관사주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자제력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게 부족하고요. 자기 멋대로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정편관이 한두 개, 만약에 여기는 정관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상관이 있다. 상관이라는 것은 정관을 극하고 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라는 것은 상할 상자를 써서 상관이라고 하죠. 상할 상자를 써서 상관이라고 하는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관을 상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관이 있어서 정관을 제압하고 바로 또 옆에 여기 식신이 있다. 그럼 식신 같은 경우는 편관을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편관을 제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식신 제살이라고 합니다. 식신이 결국 이 살을 제압을 해서 오히려 이럴 때는 식신이 귀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식신 제사를 잘만 갖춰주면 귀격사주로 보는데 이 식신이 나한테 귀신 역할을 하는 살을 적당하게 잘 눌러주고 제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좋은 사주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식신 제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식신 제살도 굉장히 사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편관은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이것 또한 무조건 관살 혼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식신하고 비슷한 게 뭐죠? 상관 있지 않습니까? 식신은 같은 비견으로 봤을 때 같은 양이면 양을 식신이라고 하고 음이면 음을 식신이라고 하고 또 비견 입장에서 생해주는데 내가 양이면 음이면 상관이고 내가 음인데 양이면 상관이고 이런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극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상관이 견관 즉 정관을 보게 되면 위화백단이라 해서 이때는 또 안 좋게 봅니다. 상관이 정관 있는데 이때 정관은 편관이 없이 나한테 제어하는 길신 역할을 할 때 상관이 와서 들이쳐버리면 그때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의미지만 일단 이 식신 제살이라든지 상관 경관에 따라서 그때는 정편관이 혼잡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한 관살 혼잡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인 상생이 있습니다. 즉 인성이 관이 강한데 인성이 와서 서로 생해주면 관인 상생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는 이 인성이 용신 역할을 하면서 즉 여기 편관 정관이 있어서 약한데 바로 이 옆에 이번에는 식신이 아니고
태어난 시간이 인성, 뭐 정인이라고 칩시다. 정인 시간에 오면 결과적으로 이 관이라는 것은 인성을 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인성은 다시 나를 생하게 되니까 이때는 정편관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완전하게 없어진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나를 누르고 힘들게 했던, 그러니까 관이 정관, 편관이 혼잡이 돼서 무인성 사주가 되면 약간 복잡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좀 소심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나를 항상 이렇게 가둬두고 누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약간 소극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인성이 없이 정편관만 혼잡이 됐을 때는 결국 이 남자가, 남편이 나를 극하고 제압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심하면서 남자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또 남자덕이 조금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인이나 편인이 있어서 관인 상생이 됐을 때는 이때는 또 완전하게 관살 혼잡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지금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정관과 편관은 무조건 나쁜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나쁜 것도 없고 무조건 좋은 것도 없다. 생이라 해서 무조건 좋고 극이라 그래서 무조건 나쁘고 충이라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내가 굉장히 힘이 강할 때는 좀 빼주던지 아닌 나를 제압하는 기운이 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편관이 됐던 정관이 됐던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길신으로 봐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이 있는데 금이라는 것은 뭐 신금과 경금이 있죠.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자, 만약에 어떤 사주에 내가 이 금의 날에 태어났고 주위에 비견 겁재가 강해요. 금기가 강해.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금이 굉장히 많다. 금이,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금이 왕하다. 금왕, 금이 왕하면 득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이 왕하면 불을 얻어야 된다. 즉 이 불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나를 극하니까 편관과 정관이 되겠죠. 금왕 득화 방성기물이다. 방, 성, 기, 물. 또 어떤 사람은 기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명자죠. 즉 이렇게 사주에 굉장히 금기가 강했을 때는 금왕득화, 화를 만나, 화를 얻어야 이게 녹여져서 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재련소라고 하죠. 그럼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게 녹고해서 샘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뭐 그릇을 만들든 무슨 철판을 만들든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금 같은 거 세공을 할 때 그 광석을 녹여서 결국 그것을 다시 해서 무슨 액세서리, 뭐 반지를 만들던 목걸이를 만들던 하게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 금 입장에서는 화라는 것은 화극금이기 때문에 화 기운은 금을 극하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 화의 기운이 와서 금을 재련을 해줘야만이 그 금이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반지, 목걸이, 다이아몬드를 하고 있어도 불이 없고 밤에 어두운데 컴컴한 데 서 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봐 주는 거 아니겠죠? 결국 이 불, 화, 이게 있어야만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 금이 재련이 돼서 그릇이 되고 또 인물이 되고 또 쓸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금기 입장에서는 화가 바로 편관과 정관이지만 이 편관과 정관이 있어야 된다 이때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혼잡으로 왔다 해서 그럼 혼잡이니까 무조건 나쁜 애, 그건 아니고 굉장히 화기가 너무 많아도 안 되겠지만 금기가 강할 때 이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목의 입장에 특히 간목이라고 칩시다. 간목의 입장에서는
또 무엇이 와야 됩니까? 이 금이 와야 되겠죠. 금이 이때는 꼭 뭐 금이라고 보진 않겠지만 뭐 칼날, 톱, 도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면 이때 편관, 정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주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너무 편관과 정관이 뭐 정말 4-5개로 되어 있어서 너무 혼잡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정관 하나 편관 하나 달랑해서 이걸 관살 혼잡으로 무조건 볼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하고 서로 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옆에 와서 누가 제사를 해주는지, 제압을 해주는지, 그런 걸 봐야 되고요. 또 생극제가 그거죠. 그 다음에 식신이 와서 제사를 해주는지, 또 관인상생이라고 해서 인성이 중간에 딱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용신 따질 때 병약 용신, 통관 용신 이런 거 따지는데 그 통관 용신을 역할을 해준다든지 했을 때는 이때는 이걸 무조건 관살 혼잡으로 봐서 이건 관살 혼잡 사주니까 당신은 이런 뭐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관살이 혼잡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지나온 여정이라든지 환경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많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주 8글자 그리고 밑에 있는 지장간 속에 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서로 합은 어떻게 되고 이 생극제와 합형충파해 그리고 식신제사는 어떻게 되고 관인상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따져보셔야 된다. 그리고 관살 혼잡이라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편관만 막 2-3개 있고 나는 신약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정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관살 혼잡까지 돼가지고 더 복잡해지고요. 또 이 정관이 막 3-4개 있으면 결국 그것도 또한 관살 혼잡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상시에는 관살 혼잡이 안 되어 있었는데 편관만 달랑 있었는데 어떤 해에 합이 들어와서 정관의 기운으로 바뀌면 그때는 또 관살 혼잡의 해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사주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서로 상생, 상극, 생극제와 이 원리를 이걸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만 사주가 풀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살 혼잡, 물론 그 관살 혼잡이 왔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적성이라든지 또 직업이라든지 관계된 거는 사주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한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이걸 풀고 해결할 것인지, 어떠한 작용을 하는데 무엇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지, 한눈에 딱 봤을 때 정평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혼잡으로 보면 안 된다. 그건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반복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 가시리라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그럼 편관은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정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는 좀 더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것도 있고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풍수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대신에 반복학습, 들었던 것을 처음에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듣다 보면 나중에 몇 번 들으면 알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독서백편 의자연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독서백편 의자연은 아무리 모르는 것도 10번, 100번 읽으면 스스로 알게 되고, 또 백문이 불여일견인 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자꾸만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봐야 된다는 겁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는 또 직접 보고 확인하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좀 길어졌는데 좀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한자를 이해하시고 잘 알면 훨씬 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편합니다.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어느 정도
이 한자 공부를 하시면서 그 뜻을 이해하면 훨씬 더 좋다. 제가 풍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한자 공부 같이 이번 기회에 공부하시면서 한자도 알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